네, 안녕하세요. 더블크루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정환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과장입니다. 네. 네, 과장님 오늘 가져오신 표지를 살짝 봤는데 표지가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요즘에 핫한 드라마죠. 네. 예, 그거를 좀 벤치마크 했는데. 이거 드라마예요? 나 몰랐다. 드라마예요. 드라마입니다. 죄송합니다. 난 또 뭔가 넷플릭스 했어요. 상인데. 예, 근데 전 바쁘셔서. 자꾸 예. 생각이 나는 게 과장님이 저번 주부터 저한테 예. 팔지 않을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 팔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도대체 이게 뭐지? 이랬는데 오늘 이 이야기 해주시는 건가요? 팔지 말아야 되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지금 장은 여러분이 홀딩할 결심을 굳건히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말씀을 장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예, 장표로 좀 넘어가면 네. 예,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 좀 패러디를 했는데 네. 모두가 자신의 포모와 싸우고 있다. 아하.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직장인인데 이렇게 좀 일상생활을 지내면 예를 들어 뭐 점심 먹으러 갈 때나 아니면 퇴근할 때 지나가면서 모든 분들이 주식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또 귀가 이제 열리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모두가 자신의 포모와 싸우고 계시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심지어 저도 포모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관련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포모라고 네.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종목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일 것 같은데, 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강세장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단순히 돈의 힘으로 밀어올린 유동성 장세인가요? 아니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상승인가요? 완벽하게 이제 후자 오. 쪽이고, 예, 실적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실적 많지도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반도체를 지금 아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들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 이제 그렇게 포모가 두 분 다 오시는 부분일 텐데, 좀 장표를 보면,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도 포모가 오는 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 포트의 10% 들고 있으시면 적다고 이제 포모가 오시고, 절반을 채우면 올인을 못했다고 포모가 오시고요. 아하. 100%를 하셨어도 레버리지를 안 써서 포모가 온다. 심지어 마지막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면 2배를 썼는데 3배를 못했다고 포모가 오는 장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이제 행복하지만 동시에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포모가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의 손실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그 최적의 타이밍일 때 그러니까 내가 이런 포지션을 취했으면 이렇겠다.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로 이제 포모가 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라도 한번 스터디하시고 면밀히 한번 좀 특히 반도체 지금 반도체가 너무 중심인데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레버리지를 안 써서 또 포모가 온다. 이런 게 요즘 트렌드군요. 그렇죠. 5월 이제 말에 되면 우리나라도 종목별 레버리지 ETF가 나오고 네. 홍콩에는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있었고 미국도 지금 디램이라는 이제 ETF도 상장을 하고 있고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들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홍콩, 미국 이렇게 좀 많이 사실은 이슈가 됐었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곧 정식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왈가왈부 좀 얘기들이 많긴 한데 네. 좀 뭐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님들이 오면 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예. 이게 포모가 오면 왜요? 그럼 반도체가 없다. 그럼 사면 되잖아요. 사면 되는데 그 못 사는 이유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고점에 공포를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고점이라는 생각에.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을 제가 장표로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안 들고 계신 분들 있으시고 그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뭘 알고 계시냐면 실적이 좋다는 거 너무 알고 계시고 싸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지금도 가치 투자로 접근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신데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제 고객님들과 상담을 하기 때문에 네. 대화 내용을 이제 오고 가면서 상담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느끼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앵커링 효과. 네. 작년도 주가를 생각하세요. 그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제 거부감이 생기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들어갔다 쳤는데 그때 빠지게 된다. 그러면 그 후회와 자책을 미리 걱정하시는 그런 심리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주식 명언 중에 하나가 모두가 아는 호재는 또 그때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은 사실은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시장이라서 요거에 기대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그동안 계속 좀 심리적으로 거부하셨어요. 이거 비싼 거다. 반도체가 비싸다.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산다는 게 그동안 과거에 본인과 이제 타협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느껴지더라고요. 상담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되고 있어서 조금 망설이신다라는 느낌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고객님과 상담하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네. 그 심리를 좀 완화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좀 액션 플랜, 주도주 포모 오신 분들께 제가 네. 액션 플랜 제안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액션 플랜인가요? 예,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네. 번째로는 지나간 차트를 지워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모니터에다가 차트에다가 포스트잇 한번 붙여보시고 네. 실제로 일봉부터 한번 보셔보세요. 그러니까 과거 차트를 뇌에서 한번 지워보시는 그런 실질적인 행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좀 더 신뢰로 들면 만약에 오늘 상장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오늘 상장하는 기업이다. 그럼 일봉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1,600조, 1,400조예요. 근데 웃긴 건 내년도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600조랑 400조거든요. 상장돼 있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주식 플레이어로서 되게 싸게 보입니다. 사야죠, 그럼.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 차트가 보이시니까 쉽사리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모니터에 포스트잇 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뇌 속으로 자기를 좀 속여야 됩니다. 이거 지나간 과거는 과거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번에 큰 돈을 들어가시는 게 거부감이 있으세요. 네. 한 돈에 뭐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클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돈을 한 번에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네. 한 주만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찰병 보내두는 건가요? 정찰병인데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사람 심리가 뭐냐면 보유하지 않는 상태랑 한 주라도 만약에 보유하게 되면요. 그 입장이 바뀝니다. 관찰자에서 아하. 보유자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보유자가 되셨을 때 여러분의 심리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주라도 보유자 입장이 돼 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 변동을 조금 본인이 느껴보시는 그 과정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은 조금 이제 내려놓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액션 플랜 좀 뭐 그냥 유머로 보셔도 되고요. 네. 근데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어야 도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좀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도전하고 경험해야 여러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라도 매수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볍게 시작하시고 그 이후에 스터디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 아까 홀딩할 결심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런 장에서 오를 때 팔고 그리고 저점에서 다시 잡으려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4848 전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쭉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실제로 네. 그 최근에 장이 워낙에 좋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 고객님들도 네. 수익률이 좋죠. 특히나 이제 예적금 위주로만 하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셨는데 예적금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하루만 해도 예적금 이상의 수익이 나니까 되게
기분도 좋으시고 뭐 저도 기분 좋게 상담하는데 이제 본능적으로 예적금이라는 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걸 좀 확정하는 과정이 있으셨죠? 네. 예적금을 하셨던 분들은. 근데 이제 주식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니까 확정 짓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팔고 좀 빠지면 이제 다시 사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죄송스럽지만 저는 그걸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능력 부족이고 뭐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워낙에 이제 달리는 호랑이에 지금 올라타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칫 내려오면 그 호랑이 다시 못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좀 말렸고요. 그리고 이 제안을 저한테 주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지금이 단기 고점이다. 그리고 어떤 악재가 나와서 빠지면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정을 깔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네. 초강세장에서는 그거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전업 투자를 하시거나 이제 전문가 영역에서는 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데 자칫 엇박자가 나면 좀 좋은 기회를 또 놓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이제 홀딩할 결심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와 연결해서 제가 좀 영화 패러디를 했는데요. 패러디 좋아하시나요? 저 너무 좋아합니다. 네. 홀딩할 결심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좀 제안 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홀딩할 결심은 어떤 주식으로 해야 되냐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잡주나 테마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주도주 그다음에 실적이 받침이 되고 있고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들로 한번 홀딩할 결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결심했고요. 이미 결심하신 거예요? 올 초부터 했습니다. 그럼 아, 그래요? 앞으로 하나도 파시면 안 돼요? 네. 주식이라는 게요. 상황이 바뀌면 달라지긴 하는데 뭐 지금은 열심히 홀딩하겠습니다. 네. 근데 김정은 네. 과장이 계시는 곳이 삼성동 클럽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아무래도 약간 자산가들이 모인다라는 것으로 대부분 알려져 있는데 네.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이런저런 댓글도 보면 시장이 요동치고 있죠. 그쵸. 그만큼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가 굳이 시간은 우리에게 동일했으나 그 선택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뭔가의 갈림이 있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 넓잖아요. 오래되고 또한 예. 주식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가격 갖고 요동칩니까?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걸 누가 맞추겠어요. 하지만 예. 기업을 산다는 건 그 기업이 도대체 뭘로 돈을 벌고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며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좀 밀려도 사는 거고 그게 정말 없다라고 하면 지금 좋아도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오시는 분들의 최근의 심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세요. 인지는 하고 있고 어떤 장이라고까지도 지금 받아들이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경험의 함정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난 17년간 우리나라가 사실 박스권이었거든요. 네. 그 박스권의 그 관성에 아직 조금 남아 계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강세장을 인정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데 간혹 그 박스권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이제 거의 다 좀 없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는 제가 느끼기에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다수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서 뭐 되게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들 인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옆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글쎄 저의 방법과 김정은 과장의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고 싶을 텐데 그쵸. 그러면 어떠한 얘기를 해준다라고 감을 잡아야지 한번 찾아가잖아요. 물론 저는 그게 예. 약간 여러 가지 제
홀로의 시나리오 속에서 저는 그냥 바로미터를 제시하는 사람이고 저는 여전히 삽니다. 하지만 김정은 과장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개별 고객님과 1대1로 상담을 하는 게 제 직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지, 그다음에 과거 어떻게 투자하셨는지 그걸 제가 알아야 이제 거기에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돈이 갖고 있는 의미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담을 원하는 돈 이외의 돈들도, 뭐 은행에 있는 돈들, 그러면 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돈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번 오셔서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정환 과장님과 홀딩할 결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